만든 올해의 기획작이죠. 프로젝트 Y의 오픈토크 진행을 맡은 나스크린의 마태현 편집자입니다. 네, 이 오픈토크는요, 지금 현장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치즈직에서도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부터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네, 지금부터 우리 프로젝트 Y의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실 테니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황 감독님, 한소희 배우님, 전종서 배우님, 김성철 배우님, 정영주 배우님, 이승윤 배우님, 유아 배우님까지 네, 무대 위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프로젝트 Y의 모든 주인공들이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감독님, 배우님들, 우리 부산의 관객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젝트 Y의 유주한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귀한 시간 저희 만나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직 부산영화제에서 오늘 이 오픈토크 마치고 좀 이따 이제 첫 상영을 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배우들 이번에 되게 열심히 그리고 좋은 감정들과 정보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런 집중해서 많이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소희.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Y에서 인선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종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Y에서 도경역을 맡은 전종서입니다. 부산에 작년에는 아닌데 올해는 이렇게 저희 영화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나왔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봐가지고 저도 오늘 아마 볼 예정인데 어제 그 레드카펫에 나왔는데 같이 서고 싶어 왔어요. 나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못 나갔어요. 약간 민망해가지고. 아무튼 그리고요, 저희 영화 그래도 권대현 대표하고 토론토 다녀오고 나서 어떤 영화 여쭤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나왔다고 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시는 텍스트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정영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Y에서 황소 역할을 맡은 정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생활 31년 차인데요. 부산영화제, 국제영화제 입성은 생애 처음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 전우주의 황소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흑황소일지 황황소일지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서구 역할의 이재규입니다. 이렇게 느린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작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우선 이렇게 배우로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이번에 함께하게 된 배우분들이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작품도 다 챙겨봤던 배우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던 작업이었는데요. 저희 첫 작품 활동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프로젝트 Y도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영화를 보신 배우님과 아직 못 보신 배우님이 나눠져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못 보신 배우님들이 약간 야구를 하는 느낌으로 토론토에서 먼저 관객들 만나셨잖아요. 해외 관객들 반응도 엄청 뜨거웠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 어떤 반응
제일 좀 기분 좋으셨는지 영화를 보신 세 분께 우선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이 대표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현장에서 되게 저희도 웃으면서 촬영했던 씬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특히 배우님 씬에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씬들에서 이제 다 같이 웃어주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하고 영화 보면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정서 배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도 이제 그 토론토 영화제에서 상영을 때 저희도 처음 영화를 이렇게 제대로 본 거였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되게 포인트 웃으면서 잘 봐주셔서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영화 상영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들께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픈 토크는요,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우리 영화 기다리시는 관객들, 영화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18, 19, 21일 편에서 처음 공개가 되는데, 전석 외진님 같으죠, 지금. 예, 박수 한번 주세요. 하자마자 바로 전석 외진이어서, 개봉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Y는 이 똑같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돈과 금괴를 훔친 두 여자가 벌이는 범죄 누아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줄에는 담기지 않은 정말 금괴 같은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금괴로 정수리를 때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되게 아픈데 엄청 기분이 좋은? 금으로 맞으니까 좋은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감독님 자랑하실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캐스팅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먼저 들려주세요. 어떤 캐릭터를 왜 이 배우를 캐스팅하셨는지. 네, 일단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쨌든 위선과 도경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캐릭터를 연기를 했을 때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압도적이고 좀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배우분들을 생각하다가 현수 배우하고 전동수 배우를 생각했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들었었는데 재밌게 들어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프론트에서도 언급을 했을 때 제가 소희 배우님하고 정서 배우님을 선택한,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했다고 저어드렸던 부분은 두 분이 어쨌든 지금 요즘 많은 대중들한테 아이콘으로서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콘들이 나와서 이런 아주 밑바닥의 현실들을, 정서들을 괴물같이 동물적으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한테는, 대중들한테는 어떤 이질적인 충돌 지점들을 한번 포착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업하면서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철 배우님 같은 경우는 팀사장으로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성철 배우님한테 좀 못 갔던 그 당시에는 파가가 아직 공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다가 성철 배우님하고 하면은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랑은 계속 좀 꾸준히 작업을 했던 이재균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재균 배우랑 성철 배우님이 이제 예전에 공연할 때부터 친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철 배우님한테도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나리오 쓰면서 사실 황소 캐릭터를 여자로 했을 때 밈이 있어요. 그 삭발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가 빨리 써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만나서 이거 머리를 미루셔야 되는데 괜찮겠냐 했는데 흔쾌히 승인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게 됐고, 이재균 배우야 저랑 제 전작들 박하영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온 배우고 제가 믿고 항상 의지하는 배우라서 감사하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 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이번에 처음 작업인데, 사실 맡으신 역할 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 역할이 좀 철없고 좀 이런
캐릭터인데 스포가 될까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근데 그 작은 분량이지만 어쨌든 힘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왜냐면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화 배우님을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려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도 배우님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사과의 캐스팅 제안을 흔쾌히 오케이 해주신 우리 정영준 배우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배우님들께 공통 질문인데요. 영화로만 봤을 때도 느껴지는 글 자체가 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영화 보면서 들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이 캐릭터 봤을 때 약간 첫인상이라 그럴까요? 각자의 캐릭터가 좀 어떤 첫인상을 시나리오에서 느끼셨는지 그 얘기 좀 궁금합니다. 한소희 배우님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청춘들의 내용이 뭔가 땅에 딱 붙어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미선이 자체는 어쨌든 도경과 뭐 방법과 수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간 얼굴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네, 우리 전준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작년에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동갑내기 친구인 여성 토토물 작품을 만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게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게 좀 재미있게 읽혀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글도 워낙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대본에 쓰여진 것도 워낙 재밌었지만 이거를 소희 배우랑 같이 한다면은 대본에 쓰여진 거 이상으로 연기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케미스트리가 많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한국 여성 투톱 자체가 흔치 않은 장르 영화이기도 하지만 단언컨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성 서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온몸을 바쳐주신 두 배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김성철 배우님, 저는 올해 빌런상 이런 게 있다면 토사장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토사장은 진짜 무서운데 뭔가 좀 한 대씩 궁금해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데 너도 사연이 많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눈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토사장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캐릭터 만드시는데 고민 좀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빌런을 얘기할 때 보통 서사가 있는 서사는 서사가 없습니다. 절대 악이에요. 그냥 악의 근원. 그런데 이제 이 도경 역할의 저랑 이선 역할의 소희랑 맞서 싸우는 그 과정에서 이 절대 악과 이 친구들이 싸울 때 얼마나 큰 에너지로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하고 그런 건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추구했던 바는 눈으로 사람을 죽이자.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에너지를 쏴서 레이저를 쏴서 이제 길을 눌러버리죠. 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건 제 몫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쉽게 눈으로 죽일 수 있는 그건 분이 제 아니거든요. 몫이 아니라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영수님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도 겪어가지고 네. 궁금합니다. 어떤 네. 기분이 나는지. 예, 보시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저눈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눈인데 두 분은 약간 반상 이렇게 튕겨나가는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명주 배우님 캐릭터 이름이 황소예요.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영화 보시면 진짜 한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정윤국 배우님이 시선 강탈, 황소 캐릭터, 삭발 말고도 진짜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본 시나리오 처음 그냥 한 번에 읽어봤고요. 읽다 보니까 황소 캐릭터가 젠더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자나 남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황소도 서사가 없어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다가 토사장하고 만나서 이 좁아터진 서울까지 들어와서 이 아웅다웅을 하는지 이런 서사가 전혀 없었는데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대단한 분노도 없고 대단한 목적성 그런 것도 없지만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사진을 사랑하나 이런 느낌을 좀 적지 않게 받았지만 나름의 영민을 전혀 안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도경과 미성과 심리적으로 맞닥뜨렸을 때 뭐 젠더로서의 맞닥뜨림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목적에 필요 없다 불필요한 건 제거하자가 첫 번째 순위였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대사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저는 느낌 말고 이 어깨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를 담당을 했었는데 네, 감독님이 상체 좀 키워주길 바래서 상체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했고 또 제 의상이 한복 황소 캐릭터도 돋보이게 많이 도와줘서 저는 참 즐겁고 아주 간단하게 좋은 작품을 좋은 작업을 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분기 같은 치킨 부분 같은 예,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빌런들에게 서사를 안 주셨다고 배우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황소님의 궁금증을 살짝 풀어주시죠. 네, 토사장을 짝사랑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 토사장을 사랑하는 건 짝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빌런들의 서사들이 이 영화는 되게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속도가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절대 악은 그냥 악으로서만 존재하게 했던 건데 사실 그 성철 배우님이나 영주 선배님과 얘기할 때 전사들은 있었어요. 전사들은 존재했었고 전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요. 근데 그거를 굳이 영화에서 보여주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미성과 도경의 세대의 하도의 여성 서사도 있지만 황소와 또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천로 선배님이 연기했던 가영 같은 경우도 이 두 세대의 어떤 여성 서사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재균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이현 감독님과 굉장히 오래 작업해오셨고요. 그래서인지 모든 배우님들 사실 몸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작품이기는 한데 이재균 배우님 성분은 유독 마음 놓고 좀 몸고생시킨 캐릭터가 아닌가 네, 마음 놓고 괴롭힌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균 배우님 성분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작품을 같이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두 번째 작품이에요. 네, 아파요. 예, 사실 저도 감독님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석구 역할은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다시 촬영을 하면서 되게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심지어 이제 마지막 촬영 날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감동하셔가지고 근데 석구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파리 약간 뻥파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되게 좀 어떻게 좀 저리 가 해도 다시 오고 끝까지 살아남고 네, 석구 역할은 되게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엄청 복잡한 생각을 하는 인물은 아니고 이게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아 배우. 네, 이 하경이라는 캐릭터 배우 데뷔작으로 정말 강력한 캐릭터를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유아라는 인물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캐릭터인데요. 이 인물 연기하시면서 물론 첫 배우로서의 설렘이나 떨림도 있었겠지만 배우로서 쾌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선 처음으로 하경이라는 캐릭터를 시나리오를 보고서 느낀 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오마이걸의 유아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독님의 말씀처럼 신선한 배신감을 줄 수 있다고 느꼈고, 이거 제대로 하면 정말 색다른 모습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연기를 처음 하게 된 작품이 프로젝트 Y여서 그런지 더 강력하게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이 캐릭터를 하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저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예, 영화에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Y라고 하는 이 제목이 보통 영화 안에서 한 번은 나오거든요. 어떤 영화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뭐 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제목을 한 번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제목이 안 나옵니다. 제가 뭐 놓친 줄 알고 다시 봤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 Y라는 제목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작업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인터뷰들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어차피 배경이 이제 밤에 되게 느리다 보니까, 네, 근데 일종의 영화들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다 이런 단어들이 네, 사실 그거와 같은 의미로 누군가한테 무엇을 할 때 프로젝트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냥 Y라는 거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였어서 아니면 뉴스도 당신의 아니면 블레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일 수 있게 사용을 하려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Y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이 영화를 만난 관객분들이 자기만의 Y도 완성해서 나가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프로젝트 Y라는 제목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그냥 Y인데 왜 WH만 해서 Y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 아니면 그건 어쩌라고 왜? 이런 의미로도 같이 동의의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효혜 배우님께 그리고 전용세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작품 안에 이소거기는 한데 두 분이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애칭이라고 해도 되죠? G로 시작하는 말과 T대로 끝나는 말? 네, 두 분이 그렇게 애칭을 부르시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가장 가까운 친구를 넘어서 자매, 가족, 자매를 낳는 가족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진짜 가깝지만 완전히 남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가족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시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준서 배우님부터 여쭤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영화 안에서 정말 가족 같은 서로밖에 없는 존재로 나오지만 그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프로가 되죠. 일하는 사람. 그 사건에 휘말리고서부터는 프로가 됩니다. 여기까지. 프로의식을 갖고 프로의식 각자의 욕심을 걸게 됩니다. 네, 한소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뿅이와 미선의 관계는 약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사실 깨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도경이도 그렇고 미선이도 그렇고
꿈꾸는 삶에 대한 목표는 확실히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인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서로 의지하고 샤워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 그냥 둘의 관계는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왜 여쭤봤냐면,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오셨던 작품들과 굉장히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배를 좀 같이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가족을 뛰어넘는 어떤 관계가 되는 이야기. 요거에 대해서 감독님 듣고 싶습니다. 제 전작들을 봤던 분들은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 누아르의 특파에 대한 영화인데, 보통 누아르라고 하면 추적추적하게 조금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희 부인님이나 종석 배우님의 존재감 자체가 되게 누아르지만 펑키하고 네오리얼리즘적인 어떤 누아르가 나오는 되게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성 서사가 되게 도드라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누아르긴 하지만 되게 펑키하고 조금 네오리얼리즘이 강한 영화로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이 영화를 볼 때는 조금 제 전작들에서 보셨던 어떤 힘듦이나 무거움들을 제가 고통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시고 그냥 이거는 그냥 영화가 시작되면은 차가 달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속도를 즐기면서 같이 그냥 재밌게 오락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속도감이 정말 좋은 작품인 동시에 저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굉장한 디테일에서 오는 또 현상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배우님들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를 위해서 딱 하나의 디테일만 이 캐릭터를 대표하는 디테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디테일이 진짜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인물을 딱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 하나씩만 골라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솔군. 사실 캐릭터가 미성만 보고 생각한 것보다도 도경이와 미선이가 어떤 케미스트리를 이룰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미선이를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지략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찰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왜 꽃집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집이잖아요. 꽃을 좋아하는 거죠. 네. 아유,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정서 배우님. 저의 캐릭터는 한탕을 노려요. 네, 한탕을 노린다. 한탕을 노린다. 네. 그 한탕 때문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지는 캐릭터다. 그렇죠. 인생은 한탕이다. 네.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시계가자고 얘기해요. 네. 명대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좀 이따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나의 명대사가 하나씩 궁금합니다. 김성철 배우님도 이 캐릭터의 디테일, 이 디테일 참 이 캐릭터 좋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신막에 예민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민해버리는 그게 어떻게 해야 예민한 거지? 근데 이제 감독님 보고 있으면 그게 좀 보이거든요. 아, 저거 좀 나와야겠다. 그래서